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진행해온 3개월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동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어 실력 많이 느셨나요?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동안 공부하신 영어는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고 이 안에 분명히 쌓여 있으실 텐데 그게 손에 잡히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당장에 느껴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또 힘도 빠지고요. 그러면 그만두기가 십상인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혼자서 공부해서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짬나실 때 읽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CNN's 5 Things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메일로 받아서 아침 식사 끝나고 나서 읽습니다. 이거 공짜고요. 여러분들도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 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뉴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사 상식 차원에서도 어휘도 늘리고요.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좋습니다. 특히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일 보는데 좋아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걸 보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영어 내용 또 영어 자료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최신 내용이고 또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면 더욱 좋겠죠. 물론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것도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천천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 보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쪼개서 예를 들면 많지 않아요. 한 5장? 이 정도로 나누어서 보는데요. 그렇게 읽을 동안에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전을 찾지 않고 그건 그대로 두고 가급적이면 앞뒤 문맥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찾다 보면 그 앞에 읽었던 것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또 읽어야 되고요.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어 한두 개 몰라도 그 내용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유추해서 소위 말하면 때려 맞추는 그런 능력도 키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예를 들면 5장이면 5장 하루에 읽을 분량을 다 읽고 나면 읽다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밑줄을 쳐놨다가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한꺼번에 찾아봅니다. 매일 언제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틈나실 때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도 좋고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에도 재료가 필요하듯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읽는다는 것은 그 재료를 많이 확보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장을 만들어서 매일 보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그 단어를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노트에 적으시는 거예요. 그 노트는 종이로 된 공책이어도 좋고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있는 노트 기능을 쓰거든요. 거기다 적어 놓으면 좋은 점은 언제든지 꺼내서 수시로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모르는 단어는 한번 적어만 넣는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보고 또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만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겠죠. 단어의 의미를 적으실 때는 보통 그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적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2-3개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 그 2-3개를 다 적어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만 정확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내가 읽거나 또는 들었을 때 오역을 피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적거나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도 그 내용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어의 그 뜻만 적어 놓지 마시고요. 그 단어가 센텐스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나중에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에도 그 단어를 문장 안에서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search라는 단어를 알아보고 싶다면 구글 창에다가 간단하게 search in sentence 이렇게만 쓰시면
search라는 단어의 정의도 나오고 또 search가 문장 안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 가지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겠다 싶은 문장 한 두세 개를 골라서 노트에 적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매일 짬날 때 나에게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말하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어민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지만 원어민 파트너가 항상 내 옆에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어 말하기 연습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에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하느냐? 아무 때나 짬날 때 수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면 되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후에 그날의 일과에 대해서 쭉 영어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끝나면 오전에 한 일은 어땠고 또 오후에 해야 될 일은 뭐고 또 점심 식사를 누구랑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또 오늘 기분은 어떤지 날씨는 어떤지 뭐 등등등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에는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완벽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문법적으로 정확한지 아닌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연습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 계속 말을 하려다 보면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막히는 데가 있겠죠. 사실 많이 있겠죠. 그럴 때는 사전도 찾아보시고 어떤 표현이 있는지도 보시고요. 그리고 같은 의미인데 다른 형식으로 말을 바꾸어서 리프레이즈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또 계속 말을 이어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영어 말하기라는 것은 사실 영어를 많이 말해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왕도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읽으면 알고 또 들어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말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필요할 때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을 많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연습이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계속 혼잣말 하는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일 영어를 듣고 따라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듣고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영어 듣고 말하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쉐도잉이라고도 하죠. 사실 제가 처음에 그 쉐도잉을 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때였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게 쉐도잉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나중에 보니까 쉐도잉인데 이 방법이야말로 듣고 말하는 능력을 동시에 빠르게 향상시켜주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 측면과 또 말하기 측면을 두 개를 나누어서 본다면 듣기 측면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영어를 하루 종일 틀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영어의 소리에 친숙해지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듣기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서 받아쓰기 같은 게 있죠. 딕테이션. 이것도 저는 전에 카세트 틀어놓고 교재 앞에다 놓고 괄호넣기 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 때 그 당시에 미시간 액션 잉글리시라는 그 카세트 전집이 있었어요. 그게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큰 이런 박스에 전부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친구네 캠퍼스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팔고 있는 것을 제가 할부로 겁도 없이 그냥 사갖고 집에 왔었어요. 제가 낼 것도 아니면서. 아무튼 그것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분명한데요. 그게 하다 보니까 그 책자의 교재에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흘려듣게 되고 괄호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듣게 되는 그런 선택적인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듣고 적기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쉐도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들으면서 말을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완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쉽게 되고 또 그 기억이 오래 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곧바로 알아듣게 해주는 그런 도움이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기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영어를 들으면서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죠.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계속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가운데에 영어가 입에 붙게 되는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발음이 좋아지죠.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발음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어민 같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신이 나서 계속 공부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억양도 좋아지죠. 자연스럽게 올리고 또 내리고 문장에 따라서 그런 플로우가 좋아지면 원어민이 내 말을 듣고 잘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집중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만큼을 하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께서는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안 해.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루에 30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시고 또 그 다음날도 하고 이렇게 매일 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루 일과를 영어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 생각을 정리해서 영어로 옮기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잘한 거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또 부족한 게 있었으면 왜 그랬는지도 살펴보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고요. 또 내가 좋았던 거, 싫었던 거, 또 배웠던 거, 느낀 거 뭐든지 좋아요. 그것을 영어로 적거나 또는 말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노트에 적을 때는 분량을 반드시 1페이지 또는 2페이지 이상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반드시 길어서 좋은 건 아니고요. 한두 문단이라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렇게 적을 때에는 그 문장이 최대한 완벽한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가능하시면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녹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녹음을 내가 다시 들었을 때에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예를 들면 발음이나 억양이나 어디가 부족한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겠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실전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습이 되니까 좋겠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노트를 들춰본다거나 또는 내가 녹음한 것들을 들어보면 그게 한심스럽게 느껴질수록 내가 그만큼 실력이 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가 되니까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도 좋겠고요. 또 내가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또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겠죠. 자, 이제 3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첫째로는 매일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감을 놓치지 않고요. 그리고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요. 차곡차곡 쌓인 실력이 일정 부분 도달해야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2번째로는 짬이 나는 시간을 적극 활용을 하세요. 물론 영어 공부라는 것이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많이 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게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고 너무 힘들게 생각이 되면 계속하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만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나의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짬짬이 틈나는 대로 영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하세요. 내가 당장에 원하는 만큼의 실력 향상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믿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도 영어를 잘하시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아래 여러분들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하셔서 다음에 올리는 제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